제가 방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출마자도 아니고 출마 예상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출마 예정자를 위한 설명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마자라고 확정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보면 2월 18일 예비 후보를 등록함으로써 정식적으로 법적인 출마 예비 후보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는데요. 저는 그보다 한 걸음 앞서서 출마 예정자 설명회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 좀 덮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좀 마스크를 꼭 좀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출마 예정자 설명회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다방에서든지 커피숍에서든지 가족끼리 모임에서도 하승부수가 누가 나왔다냐 이런 이 논의보다도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후보자, 예비 후보자라는 명칭을 담는 그런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2월 18일 날 가서 보면 아마 누가 관심도 안 가질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3월 9일까지는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거고요. 물밑 선거가 될 거고 치열하니 출일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월 9일 선거가 딱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에 돌입할 수 있을까요? 9시 뉴스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부 강요,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달 또 대선 상황이 또 갈 겁니다. 우리 후보가 되더라도 당연히 우리 후보가 되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깜깜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잘할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저는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그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정책이나 정견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도 없이 선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경선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해왔고 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에 이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모집한 권리당원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당의 경선 구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선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나 규정상 2인 내지 3인 그리고 대개는 또 이게 단수 공천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열정을 바쳐서 준비한 이 출마 의지가 제대로 평가도 제대로 받을 기회도 없이 사전에 컷오프라고는 단 한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진행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234개 자치단체의 모든 선거를 장기호게 치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꾼을 뽑으면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 4년을 맡길 그런 지도부를 뽑으면서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냥 광판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정말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온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어려운 지방선거 일정에 이 선거라는 이 과정에 뛰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건데 대개 언론이나 지역민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눈 별로 그냥 달갑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출세 개인적인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이 폄하가 아닙니다. 정치권 일반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정치가 우리가 봐왔던 정치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죠. 물론 우리의 탓도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만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게 이 지방선거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의 연속이 돼도 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부터 불신이 팽배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많은 상처뿐인 그런 새로운 일꾼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선거 분위기 바꿔보자. 정말 우리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주는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데 우리가 통장을 뽑는데 우리 아파트의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다 응등하고 끝냅니까? 때로는 네가 좀 꼭 해줘. 당신이 꼭 해줘. 잘했어.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동네 선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원팀 선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에요. 우리가 민주당이 결정하면 우리가 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또 새벽같이 우리 청와대 출신들 이렇게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좀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통합 입당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복당. 복당. 복당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정치를 하면서 아마 하순에서 복당하고자 하는 분들 이번에 다 받아줬어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그 경로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민주당의 이 정신은 굉장히 포용, 개방, 굉장히 진보 이런 정신을 추구해서 굳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이 정치를 보면 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탈당도 하고 쉽게 복당도 하고 이런 문화는 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원팀 정치 우리 민주당이 선택하면 그 선택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관철시킬 것이고 호소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팀 다워야죠. 과정도 원팀 갖고 결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자세도 원팀 다워야죠. 아마 그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좀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긴장할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게임의 룰도 이와 같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문제의식. 제가 이 원팀 선거 축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민했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국 234개 어느 선거구에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치를 쭉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국민들의 시각을 정확히,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높은 정권 교체의 요구 잘 알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그 현주소다. 국민들이 매기는 점수의 현주소다. 근데 그 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뿐입니까? 그 점수는 여의도 국회의원들만의 점수입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국가재정 600조 원의 3분의 1을 집행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또 우리 일꾼들의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도지사까지 합해서 이런 점수의 총화가 지금 민주당의 6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부친 민주당의 제가 최근에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다행히 하성군은 3등급인가 기해서 내가 조금 더 낫습니다. 최소한 민주당 1세계 도지사, 도의원, 시장, 도의원, 시군의원 까지 완전히 민주당 1세기인 전라남도 정치에서 국가청렴위원회니까 권익위원회 이 청렴도 조사를 보니까 세상에 꼴찌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민주당의 이 지지 90%, 70%, 80%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권이 도지사도 도의원도 시장도 군수도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국가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평가, 외부 평가에서 꼴찌 5등급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45%, 50%를 가지고 우리가 군의원, 시의원 90%를 점유하면 그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의 점수는 정확한 거죠. 현재 우리 정권교체 요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이 지역의 문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뽑을 때는 민주당이고 정치는 그냥 각자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치에는 민주당이 있는데 왜 지역에는 민주당이 없어요? 선거 때는 민주당이 있는데 왜 일상적으로 정치할 때는 민주당이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늘 우리를 희화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뽑힐 때 지그들끼리 잔치해놓고 정치할 때도 지그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의 상황이 중앙이나 지역이나 똑같이 우리 민주당의 위기, 정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왜?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정치 이 지방선거의 경선 경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추켜드니까 일부 언론에서 저를 공격해요. 신정훈이가 뭔 생각으로 남들도 안 하는데 당원 당규도 없는데 왜 지방선거 지원단이라는 그런 이 선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냐 이래 가지고 의심을 해요. 제가 2번이나 설명했어요. 심지어는요 엊그저께 국회 출입 기자들, 황주전남 기자들 다 모셔서 설명을 했어. 이미 그 전에 모모 언론에서 나주화순 지방선거 지원단 이 설명회를 아주 비틀어 놨더라고. 그래서 출입 기자들하고 일부러 초청을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 대다수 참석했는데 아니 다음날 또 내 설명하고는 정반대로 또 이 비틀어 놨더라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직접 정치부 부장한테 전화하고 해당 기자한테 아주 강력히 하면서 내가 페북에다 반박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기자들한테. 지금 만약에 이대로 선거를 치러지게 되면 내년 2월 18일 등록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3월 9일까지는 더더욱 그럴 거고 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지방선거는 실종되는 선거가 될 거다. 깜깜이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다방에서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개인 주택 방문하면서 위험천만한 고개를 하는 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재수 없으면 선거법에 달려가고 여러분 그럴 공산이 아주 높은 거예요. 요즘 선거법이 뭐 국회의원들도 여지없더라고. 그런 각자도생 깜깜이 선거가 예상되는데 공당에 책임 있는 정당이 그냥 눈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맞다. 응? 두 번째로 후보자 자격심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그랬어요. 지난번 선거 때 이미 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내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그 많은 공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결승전까지 가는데 딱 뽑아내고 너 안 돼. 응? 그 이유가 보니까 무슨 과거의 경력이라는 거. 만약에 먼저 그런 경력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니 검증될 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조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후보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에 맞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과기록, 부동산 소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출마자의 생각과 이 소위 말하는 심판관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탈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막아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컷오프 여론조사. 나주는 지금 15명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주 16명입니다. 그 시장 후보가. 화순은 아직 몇 명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순 몇 명이냐 그러면 누구누구 쉬긴 쉬는데 제대로 쉬는 사람은 없어. 자기 출마를 하겠다고 한 사람도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사람 쉬고 어떤 사람은 4사람 쉬고 5사람 쉬어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16명이 뛰고 있는데 한 4월달, 5월달 가까이 돼서 뭐 여론조사 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거기서 2명이나 3명 뽑아내고 그냥 나머지는 싹 컷오프 시켜버려. 자기들이 걸리다가 열심히 모집한 사람도 걸리다가 심판도 한번 받아볼 기회도 없이 그냥 컷오프 돼버려. 여러분 그런 경우가 하순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현역들 계시는데 지난번 뛰었다가 탈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 왜 탈락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탈락이에요. 그런 당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탈당하죠.
우리가 정말 이런 과정들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측 가능한 정치해야죠. 민주당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불분명한 예산 경로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깜깜이로 해버려도 여러분들 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그런 아픔도 겪고 그런 경험도 있었던 제가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단 말이에요. 신정훈이는 늘 그래왔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 소위 말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안내고 싶어요. 그리고 안 될 사람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안내를 제대로 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달리게끔 하고 달린 사람 중에서 자기 실력으로도 못 극복한 사람은 탈락하면 그 사람이 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 체험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어제 그제 우리 도에 우리 국회의원들 10명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전남도당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저한테 선거 기획단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전남도당. 좋다 그랬어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전남 이 광주가 뭔가 좀 달라야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편 짜가지고 먹는 이런 이 선거판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경선하고 또 제대로 된 순서에 이 인재 발굴하고 또 공약도 만들어내야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능력이 없지만 나주와선의 경험이 나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자청은 하지 않았지만 도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맡고 중앙에 또 지방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계획입니다. 선거축제 원팀 선거 이 원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내가 뭔 경선을 시켜가지고 사전에 걸러내 불고 잘라내 불고 막 이럴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지원단, 선거축제 원팀 선거 지원단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요구와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것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꿈과 포부를 존중하겠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출마 예정자들의 서포터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준비도 아직 못해 있어요. 이번엔 나주에다가 몇 가지 쭉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들한테 요청했더니 띵끙끙 앓으면서 2주 3주 동안 그거 쓰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공력을 들여서 자기의 출마의 변, 또 자기의 정책, 그리고 자기의 정당 활동 계획 이런 것도 써냈더라고요. 참 어떤 분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도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과정에서 모아지는 후보자 정보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거예요. 근데 되게 선거 후보자들이 출연한 무슨 토론회나 간담회나 그러면 꼭 골탕 먹이기 질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누구나 출마자가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쉬운 것부터 할 생각이에요.
마음은 그래요. 누가 이제 이렇게 기획단을 만들어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후보자들의 꿈과 포부를 존중하고 그 꿈과 포부가 선순환 돼서 지역사회를 정말 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 선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시민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대개 권리당원 써주고 또 누구 추천서 써주고 이것이 그들의 이 역할이었고 선거 때 표 하나 주는 것이 역할이었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이번 선거에서는 꼭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냥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노력하겠다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거 그리고 하나 되는 선거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략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해낼 겁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약에 대해서도 고민할 건데요. 그 좋은 공약은 A 후보 것만 당선된 후보 것만 쓴 게 아니고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내면서 좋은 공약을 발췌해낼 겁니다. 또 시민들이 출마는 않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바람이 담길 수 있는 민주당의 공약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야지 혼자만 승리하는 군수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하고 시민이 승리하는 그런 군수선거가 되어야겠습니까? 당선된 당사자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우리 민주당도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인데 후보자 이 공약도 만들어내고 또 후보자들도 발굴해낼 겁니다. 여러분들 신인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다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약하다더라 그렇게 20대를 다 선대위에다 내세워가지고 지금 지금 이벤트를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요. 기성의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이에서 새롭게 정치를 꿈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선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신인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로가 실제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약은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내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텐트가 아마 천막이 10개, 20개 쳐주면 안 되겠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천막이 걷어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선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면서 서로 경선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후보자들 간에 또 합의가 되면 전체 모든 수가 다 끝까지 다 출혈 경쟁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경선은 언제나 될 것 같냐면 제가 좀 정확히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4월 중순이나 5월 초에 가서야 경선이 이제 본경선 다른 사람 다 떨궈내고 2사람, 3사람 경선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개방적인 경선 이야기하다 보니까 후보가 막 늘어나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명씩 늘어나요. 시장군수 후보가 지금 16명인가 긴데 또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끝까지 4월 중순까지 피 튀기는 경쟁을 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거르는 게 중요할지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합의되면 합니다. 합의 안 되면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서로 그 흔쾌히 합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후보자 시민이 상생하는 선거기구 구성해보자. 원팀 민주당 출마 예정자에게는 이런 이야기, 시민에게는 이런 이야기,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이야기. 민주당에서 하여튼 이번 경선이 좀 공명정대하고 출혈이 없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이 선거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놀랍게도 엊그제 이재명 캠프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이재명 캠프에서 지역의 골목 공약을 다 올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골목, 우리 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을 때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를 적합성을 우리가 좀 더 변별해 보도록 하자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안내하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여러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을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잘 제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 활동 지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날짜를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대략 이런 일정으로 선거 축제 일정안을 잡을 겁니다. 오늘이 지금 21일인가요? 한 3주일 정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서류 제출 형식은 별도 공지 뒤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대략 나주에서는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제 출마 의견, 그걸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 좀 해주셨습니다. 주요 경력, 자기가 주역에 내세울 수 있는 주요 경력을 5가지 이상은, 그리고 주요 지지 기반, 내가 활동했던 공간이면서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의 기반을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줘봐라. 추천인 명단, 아주 소수만 했어요. 추천인 명단.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이 공직에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시의원은 한 20명 정도 추천인 명단, 도의원은 30명, 군수는 50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큰 부담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추천인 명단을 대신 직계 가족은 제외하고 추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 계획, 또 이 군수는 또 군정활동 계획이겠죠. 그리고 주요 공약, 정당 정치의 실천 계획.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청렴 서약, 당무 후보 서약이 있는데 8번 문제인데 다시 구체적인 서류를 조금 더 정형화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실제로는 여러분들 요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 후보가 한번 만나서 우리가 당과 후보 간의 협약식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깨끗한 선거와 청렴한 공직, 그리고 정당의 결정에 소위 말해서 복무하는 그런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국민과 함께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기성 부동산 여부. 투기성 부동산
여러분들은 아마 투기성 부동산 있을 분이 솔찬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조금 주의가 좀 더 있으니까 좀 덜 있는데 그래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헛된 호격을 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한간에 그런 1가구 2주택 이외에 뭐 여기 좋은 자리니까 하나 잡아두소 하는 이웃집 형님의 권유에 의해서 뭐 등등등 가져놓은 그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과 기록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군의원이나 시의원 그 공천 때 보니까 자기가 전과 기록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탈락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적용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제가 가로 열고 증빙자료 불필요 그랬어요. 증빙자료 내지 말라 그랬죠. 일단은 전과기록 그러면 경찰서 가서 그 이제 범죄기록 그 이제 사본을 떼가지고 제출하라 그러는데 일부러 제출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자기들이 마음에 걸리는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그럼 비밀을 엄수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드폴 능력은 없어요.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범죄 기록, 부동산 기록은 이번에 굉장히 엄격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면 제가 잘 컨설팅 해주시고 마지막에 대리인 추천서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회의 곳곳에 못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모든 일정을 협의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도 이 반영해서 이 과정 전체를 쭉 결정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대리인을 추천해 주시면 대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과정은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도당의 선거 방침, 중앙당의 선거 방침에 준해서 철저히 지켜가면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 자료 제출이 1월 나중에 이미 자료 제출이 끝났습니다만은 하소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약 3주일인데요. 정확히 날짜 어디 보죠? 달력이 있습니까?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은데? 이번 2주 그렇죠. 1월 8일까지죠. 1월 8일까지 3주간인데 4주간을 적어놓고 3주간에서 1월 8일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사전을 소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일정이 사실 2월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3주간 드릴게요. 출마에 대한 서류 제출 기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이야기가 최종 결정이 아니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그래서 대개 첫째 출마 예정자 만남의 날, 그런데 1월 이제 그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1월 15일에서 20일까지 이 주간에 출마 예정자들이 이 정도 지금 출마 예정자로서 지금 우리 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후보자로서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대면을 해야 되고 또 서로 협약도 하고 시민 면접이라도 아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견 발표 토론회 등이라고 했는데 좀 정교히 이건 좀 더 설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견 발표 연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화순의 제1 공약 발표를 한번 한다든가 뭐 다양한 그런 설계를 해서 아주 가볍게 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하드하게 토론회 같은 경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토론회 하니까 대선 후보 처음부터 싸움 붙여볼게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기자기한 서로 예능 프로그램처럼 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주도권 토론만 붙여보고 막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1차, 2차, 3차 경선 할 때 1차 경선부터 주도권 토론 안 시켰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경 발표 토론회를 좀 2월 5일까지 한 두세 차례 정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이전에 1차적으로 한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재선 과정이 있고 재선 끝나고 나서 또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2월 18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모아지면 아까 그런 어떤 이 토론과 자기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간 예비 컷오프를 한번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러분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컷오프를 시킨다 뭐 이런 강제적인 강압적인 이런 방식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 경선의 트랙에서 좀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선거에 출마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렇게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자리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워낙 후보자들의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화순 군의 이 4년을 미래를 잡아오는 공직자들은 내가 당사자이건 내가 이렇게 유권자이건 간에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꾼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 생각 또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 트랙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아프긴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이 자리에는 또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 하셨는데 관심 보여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선의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개척하는데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